나는 올해로 73이 되었다. 평생을 직장에 다녔지만 퇴직금을 받을 만한 직장에 다닌 적은 없었다. 고졸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공장, 마트, 식당, 학원 청소 등 닥치는 대로 일했다. 월급은 많아야 180만 원 정도였고 아이 키우고 생활비 쓰다 보니 모아둔 돈은 거의 없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결혼하면서 독립했다. 지금은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살고 있다. 처음에는 아들과 함께 살았다. 결혼 전까지는 그래도 살림을 같이 했으니 생활비도 덜 들고 외롭지 않았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갈 수밖에 없었다. 신혼부부가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건 힘들 테니까. 아들도 이사를 도와주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나는 이해했다. 나도 젊을 때 그랬을 테니까. 그래서 조그만 반지하 월세방을 구했다. 월세 3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싼 방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서울에서 이 정도면 감지덕지였다. 국민연금은 매달 50만 원 나온다. 예전에 10년 넘게 다닌 공장에서 연금보험료를 내줬던 덕분에 그나마 받을 수 있었다. 거기에 조금씩 모아둔 돈이 300만 원 정도 있었지만 이걸 함부로 쓸 수는 없었다. 병원비나 혹시 모를 일을 위해 남겨둬야 했다. 생활비는 최대한 아끼면서 살아야 했다. 한 달 80만 원으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았다. 월세 내고 나면 50만 원이 남는데 여기서 식비, 공과금, 전화비까지 다 나가야 했다. 처음에는 막막했다. 가끔은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경로식당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쑥스러웠다. 젊었을 때는 밥 한 끼라도 남의 도움을 받는 게 싫었는데 이제는 그런 체면 차릴 여유가 없었다. 처음엔 눈치 보였지만 다들 나 같은 처지였다. 하루 한 끼라도 해결할 수 있으니 큰 도움이 됐다. 소일거리를 할까도 고민했다. 마트 캐셔나 경비 같은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나이 때문에 쉽지 않았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좋지 않았다. 8시간씩 서 있는 일은 무리였다. 그래서 그냥 절약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옷은 더 이상 사지 않았다. 입던 걸 꿰매 입고 시장에서 5,000원짜리 티셔츠 하나 사면 몇 년은 입었다. 반찬은 마트에서 할인하는 걸 사거나 아예 김치랑 밥만 먹을 때도 있었다. 고기 같은 건 거의 못 먹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살 수 있으면 다행이었다. 가끔 공원에 나가서 걷는다. 돈 안 드는 유일한 여가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 구경하고 햇볕 쬐고 있으면 그럭저럭 시간이 간다. 예전에는 해외여행 한번 가보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건 건강이었다. 병원비가 너무 무섭다. 국민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큰 병이라도 걸리면 버틸 재간이 없었다. 이러다 정말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제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 같았다. 얼마 전부터 무릎이 부쩍 더 아파지기 시작했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병원비가 부담스러웠다. 예전에는 그래도 약국에서 파스 하나 사서 버티면 됐지만 이제는 그것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았다. 내 몸은 점점 약해지는데 돈을 벌 방법은 없고 생활비는 점점 빠듯해졌다. 이대로 계속 버틸 수 있을까? 며칠 전부터 무릎이 심상치 않았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쑤셨고 아침에 일어날 때면 다리가 뻣뻣해서 한참을 주물러야 했다. 파스도 이젠 별 효과가 없었다.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병원비가 겁났다. 진료비 몇만 원이야 낼 수 있지만 혹시라도 정밀 검사를 하라거나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쩌나 싶었다. 나는 그럴 돈이 없었다. 결국 참기로 했다. 어떻게든 버텨보자 싶었다. 그러다 시장에서 장을 보다 넘어졌다. 한 손으로 무릎을 짚었는데 힘을 제대로 못 주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와서 부축해줬다. 너무 창피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면서 급히 일어나 걷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제 정말 큰일이다 싶었다. 그날 저녁부터는 무릎이 더 아팠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찌릿찌릿한 통증이 올라왔다. 결국 병원에 갔다. 접수비부터 X-레이 검사까지 해서 2만 원이 들었다. 의사가 보더니 관절이 많이 닳았다고 했다.
약을 처방해 줄 테니 일단 먹어보라고 했다. 다행히 큰 병원에 가야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무릎 연골이 거의 닳았다고 했다. 의사는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하셔야 해요. 연골 주사라도 맞는 게 좋겠어요라고 했지만 주사는 한 대에 5만 원이 넘는다고 했다. 약값까지 하면 한 달에 10만 원은 그냥 깨질 판이었다. 지금 내 생활비로는 불가능했다. 나는 약국에서 가장 싼 약만 사서 돌아왔다. 진통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다시 고민에 빠졌다. 무릎이 이렇게 아픈데 소일거리라도 찾아야 하나? 하지만 나이 많은 사람을 써줄 데가 있을까? 마트 캐셔나 주차관리 같은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다들 이 일은 오래 서 있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었다. 거기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오랜 시간 서 있는 건 도저히 불가능했다. 청소 일자리도 알아봤지만 무거운 걸 들거나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했다. 한 달만 해도 무릎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았다. 그나마 기대했던 건 아들이었다. 물론 아들한테 돈을 달라고 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가끔이라도 반찬을 챙겨주거나 병원에 한번 같이 가주거나 명절 때 용돈이라도 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들은 결혼한 이후로 점점 멀어졌다. 한 달에 한 번 전화 오는 것도 힘들었다. 손주가 태어난 이후로는 더 바빠졌다. 엄마, 우리도 애 키우느라 힘들어. 요즘 경기도 안 좋아서. 나중에 챙겨드릴게요. 처음엔 나도 그래, 맞지.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라고 이해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상황은 똑같았다. 한 번은 병원비가 걱정돼서 혹시 이번 달에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했더니 아들은 말끝을 흐리며 우리도 대출 갚느라 빠듯해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더는 말하지 않았다. 그 후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그게 마음이 편했다.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했다. 아들에게 서운한 감정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아들 인생이 우선인 걸 알기에 어쩔 수 없었다. 이제 정말로 돈을 더 아껴야 했다.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전기장판만으로 겨울을 나기로 했다. 예전에는 가끔 친구들이랑 시장 통닭이라도 한 마리 시켜 먹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사치였다. 친구들 모임도 자연스럽게 안 나가게 됐다. 나만 유독 아끼며 사는 것 같아서였다. 가끔은 서럽기도 했다. 젊었을 때는 이렇게 살 줄 몰랐다. 나도 남들처럼 편한 노후를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병원 갈 때마다 돈 걱정을 해야 하고 친구들을 만날 때도 눈치가 보이고 하루하루 버티는 삶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는 흘러갔다. 나는 여전히 아침이면 공원으로 나갔다. 거기서 햇볕을 쬐고 벤치에 앉아 지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라도 해야 무료한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원에서 알던 할머니 한 분이 오랜만에 나를 보고 말을 걸었다. 요즘 많이 안 보이시더라. 어디 편찮으세요? 나는 그냥 웃으며 조금 바빴어요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내 다리를 보고 눈치를 챘는지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침 맞아 주는 곳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라고 했다. 나는 고민했다. 경로당에는 가고 싶지 않았다. 아직은 그곳에 어울릴 만큼 늙었다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다리가 아픈 건 사실이었다. 나는 결국 용기를 내서 경로당을 찾았다. 그곳에서 침을 맞고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다들 나처럼 살아가고 있었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병원비는 앞으로도 계속 부담이 될 것이고 아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했다. 나는 경로당에서 침을 맞고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도 웃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병원비 걱정은 계속됐고 생활비는 점점 빠듯해졌다. 나는 어떻게든 더 아끼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때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돈을 쓰지 않는 삶을 실천했다. 경로식당을 매일 갔고 집에서는 최대한 불을 켜지 않았다. 여름에는 선풍기 한 대로 버티고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껴입었다.
전기장판도 가장 약한 단계로만 틀었다. 반찬은 김치 하나면 충분했고 가끔 시장에서 할인하는 달걀을 사서 한 끼를 해결했다. 옛날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마트에서 과일이라도 사 먹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사치였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급히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첫 마디가 엄마 나 부탁이 있는데였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들은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혹시 내가 보태줄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내 사정을 뻔히 알 텐데 어떻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이번에만 좀 도와줘라고 말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한테 그런 돈 없어.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알았어. 그냥 물어본 거야 라며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서운함이 밀려왔다. 아들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지 않나. 그런데도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리고 거절하자마자 너무나 쉽게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 순간 확실히 알았다.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없다는 걸. 그 후로 나는 혼자서 살아가는 방법을 더욱 단단히 다졌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몸이 아프면 그냥 참고 병원에 가는 건 최대한 미뤘다. 먹는 것도 더 줄였고 시장에서 버려진 채소라도 있으면 주워와서 손질해 먹었다. 가끔 공원에서 사람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나오는 걸 보면 부럽기도 했다. 나도 손주를 보고 싶었지만 아들 부부는 나를 찾지 않았다. 처음엔 연락을 기다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체념했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했다. 나는 공원에서 걷고 경로식당에서 밥을 먹고 경로당에서 침을 맞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어느덧 나는 74이 되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가 가득한 내 모습이 낯설었다. 젊었을 땐 이렇게까지 늙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세월은 어김없이 흘렀다. 나는 깊이 한숨을 쉬었다. 이제 남은 삶은 얼마나 될까?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더 젊었을 때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둘 걸, 은퇴 이후의 삶을 미리 준비할 걸. 그렇게 아껴서 뭐하냐고 늙으면 다 부질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다. 늙었을 때 돈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했다. 그저 아프지만 않기를, 내 몸이 조금이라도 버텨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나는 작은 월세방에서 만족하며 산다. 아주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적어도 버틸 수는 있다. 공원을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고 하루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는 경로식당이 있다.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면 그래도 오늘 하루는 무사히 보냈구나 싶어 감사하기도 하다. 하지만 여러분은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란다. 젊었을 때는 은퇴 후가 막연하게 느껴지겠지만 막상 닥치면 너무나 현실적이다. 돈이 없으면 병원도 갈 수 없고 생활비 걱정에 잠도 오지 않는다. 자식도 결국 자기 삶을 살아간다. 결국 남는 건 나 혼자뿐이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은 미리 준비하길 바란다. 나처럼 늙어서 후회하지 않도록.